다 같이 외쳐봅시다. 뉴윈드. 김바람 박선생의 케미스트리 1.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드디어 4단원입니다. 4단원 제목, 반응들 다 비슷하네. 네, 여러분들, 닮은 꼴 화학 반응입니다. 닮은 꼴 화학 반응에서 여러분들 이제 산화환원 그리고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 근데 반응들을 묶어놓으니까 다 비슷하다는 거야. 와, 그럼 이거 되게 쉽겠다.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화학원의 1등급을 결정하는 단원, 바로 1단원과 4단원입니다. 이게 바로 4단원이에요. 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누구와 함께? 뉴윈드, 신바람 박선생과 함께 나면 할만하겠죠? 어렵지 않겠죠? 신나겠죠? 예, 신나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같이 할 단어는요, 바로 전자뺏기 게임입니다. 자, 전자뺏기 게임? 이상하다. 첫 번째 산화환원. 아니면 산염기 얘기하는 거? 왜 전자뺏기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건요,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근데 웬 전자뺏기? 산화라는 말은요, 영어로 쓰면요, 옥시데이션이에요. 그리고요, 환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쓴다면 리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옥시데이션이네. 옥시데이션. 무슨 말일까? 옥시. 아, 산소. 예, 산소화 되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그래요. 산소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요, 신바람 박선생과 같이 문제 잘 풀고, 천재적 기질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신바람 박선생의 강의를 들으면 되죠. 예, 산소화 되고 싶어. 그러면 산소와 결합하면 되겠죠. 예, 바로 산화라는 반응은요, 산소와 결합하는 겁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환원 반응은 뭐야? 사회에 내 전재산을 환원시키겠소. 뭔가 준다는 얘기네. 근데 지금 주체자가 뭐야? 산소지? 그러면 리덕션, 환원은 산소를 준다는 얘기구나. 산소와 이별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도요, 보면 리덕션, 리듀스가 뭘까? 감소한다는 얘기야. 무엇이? 바로 산소의 개수가 감소하면 된다는 얘기죠. 산소와 이별하면 산소의 개수가 감소하겠죠? 우린 산소와 이별하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할 거야. 근데 화학에서 양대산맥이라고 부르는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산염기 반응이거든요. 근데 산소랑 반응해야만 이게 일어날 거 아니야. 너무 아까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뭔가 더 큰 범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산소랑 만나. 그럼 어떻게 될까? 산소는요, 전기 음성도가 3.5예요. 다들 알고 있죠? 기본으로. 자,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3.5야. 그러면 결합했을 때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했을 때도 얘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많이 데리고 있을 거야. 야,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자. 어떻게? 전자쌍이 치우친 쪽에서 전자를 완전히 가졌다고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면 산소와 만나면 전자를 뺏기게 되는 거죠. 산소가 강한 놈이니까 전자를 쑥 뺏기면 나는 플러스 쪽이 되겠네. 좋았어. 내가 플러스의 전하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산화 반응이라고 하자. 그러면 환원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와 이별해. 그러면 더 이상 내 전자를 뺏는 놈이 없죠. 전자 다시 일로 와, 내 거야. 이렇게 되잖아. 전자를 다시 가지면 나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겠네.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예, 말도 더럽게 빠르고. 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해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는요,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하나 꼼꼼히 다 만져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흐름만 얘기한 거야. 산화 반응이 이렇고 환원 반응이 이런 거래.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 왜? 이제 알게 될 테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이제 산화와 환원 반응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반응이 산화 반응인지 이 반응이 환원 반응인지 이제 구분하는 반응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암기부터 합시다. 왜 암기부터 하냐고요? 여러분들은 되게 빠른 걸 좋아해. 막 천천히 이해하면서 막 학문자적으로 막 물소리 듣고 막 이렇게 이것도 착도 보다가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거 싫어해. 그치? 문제 빨리 풀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일단은 암기입니다. 암기 요거만 딱 하시고요.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제 이해할 겁니다. 알겠죠? 자, 산화 반응은 뭐라 그랬어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는 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겠죠. 아, 이것도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또 이렇게 부르면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플러스는 얻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잃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쓴 거야. 알겠죠? 플러스는 얻는 거, 마이너스는 잃는 겁니다. 자, 산소를 얻으면 산화, 그리고 산소를 잃는 반응이면 환원. 자, 조금 더 확장시켰어. 확장시키니까 수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수소는요, 전기 음성도가 몇이었죠? 그렇지. 그거. 2.1이죠? 예, 수소는 2.1이에요. 그러면 약한 거야, 강한 거야? 그냥 좀 약한 쪽이죠. 즉, 수소랑 내가 만나면 수소한테 전자를 뺏을 수 있겠지. 산소와는 반대였네. 산소를 만나면 나는 전자를 줘야 돼. 근데 수소를 만나면 전자를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내가 어지간히 약한 놈 아니면? 아하, 그러면 수소를 잃으면 바로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겠네. 왜? 수소를 얻는다면 나는 얘한테 전자쌍을 뺏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즉 산소를 잃었을 때랑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수소를 얻었을 때 환원, 수소를 잃었을 때 산화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 전자요. 아까 얘기했죠. 전자를 얻으면 나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그럼 산화야 환원이야? 그렇지. 환원이 되겠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될 테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거 전하를 표시한 거 아니죠?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표시한 거 아니죠? 그렇죠? 얻는 거, 잃는 거 얘기한 겁니다. 전자를 잃으면 나는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산화수라는 게 있어요. 산화수? 산화가 되는 걸 수치로 나타낸 거야. 산화가 된 정도를. 그럼 당연히 이 수치가 클수록 산화겠지. 그렇죠? 이 수치가 클수록 산화. 그리고 이 수치가 낮을수록 환원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산화수가 뭔지 몰라. 괜찮아요. 일단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산화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놈이 커졌대. 그럼 산화가 됐다는 얘기고 그 산화수가 작아졌대. 그럼 환원됐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라니까. 설명 다 해주고 예시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새 산화환원 전자 뺏기 게임의 승자, 위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산화환원을 놓고 밑에 제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산화제 또는 환원제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굴까요? 여기서 90% 이상이 산화제라고 얘기했을 거야. 산화니까 산화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환원제입니다. 왜 환원제일까? 자, 요거 설명할 때 많이 드는 예시가 이거예요. 소화제. 우리 소화제 먹죠? 소화제 먹으면 이 소화제 알약이 지가 소화하는 거야? 우리를 소화시켜주는 거죠? 그겁니다. 산화가 되면, 내가 산화가 되면요. 내가 전자를 잃었어. 전자를 잃으면 어떤 놈은 전자를 얻겠죠? 그러면 내가 산화가 되면 딴 놈은 환원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리고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겠네. 그죠? 어쨌든 산화가 되면 딴 놈은 환원이 돼. 즉 내가 산화됨으로써 이놈을 환원시켰다는 얘기야. 나는 환원자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환원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환원성이 크다, 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환원이 되면 딴 놈을 뭐 시키겠어? 산화시키겠죠. 그래서 산화제라고 표현합니다. 산화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화력이 강하다 또는 산화성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단 암기했어.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뭔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간다 그랬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듣기 바라요. 알겠죠? 선생님이 산소, 전자, 산화수 요 세 가지 분야에 맞춰서 설명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거 산화수입니다. 아시겠죠? 산화수가 제일 중요해. 산화수 때는 딴 땐 졸아. 막 졸다가 자, 산화수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자, 봅시다. 산소에 의한 산화와 환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산소의 이동을 볼 거예요. 산소를 어떻게 하는 반응이 산화로 했어요? 산소를 얻는 반응이죠.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했어. 그리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죠. 그렇지? 산소를 잃는 반응이 바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시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지금 보니까 산화구리예요. 산화구리가 결론적으로 뭐가 됐어? 구리가 됐죠. 산소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산소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환원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탄소는 어떻게 됐죠?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죠. 그러면 이 탄소는 산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산화구리가 환원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탄소가 산화됐죠. 즉, 산화제는 본인은 환원하면서 탄소를 산화시켰던 바로 CuO, 산화구리가 바로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환원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환원제는요, 딴 놈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산화된 거죠. 바로 탄소가 환원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쌤이요, 설명을 할 때 산화제와 환원제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항상 구분하십시오. 항상. 왜? 본인이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도 문제 풀 때 어느 순간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에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예시 볼까요? 두 번째 예시 보면요. 이거는 뭐야? 아, 이거 강합성이네. 그쵸? 강합성 반응을 얘기합니다. 강합성에서 보니까요, 이산화탄소가 있고 물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산화탄소는 탄소 한 개당 지금 산소를 몇 개 갖고 있어? 2개씩 갖고 있죠. 근데 젠장 포도당이 되면서 탄소 한 개당 산소 한 개씩 갖는 꼴이 되고, 수소까지 얻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산소를 잃었다는 거죠. 환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물은 보니까, 지금 산소를 얻거나 잃고 그런 건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수소를 잃었죠. 그치? 수소를 잃었어요. 즉, 산화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산화제는요, 지금 환원된 CO2가 산화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환원제는요, 산화가 된 H2O라고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지금은 강합성을 거꾸로 한 호흡입니다. 호흡. 그쵸? 호흡.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봤더니, 아까 반대로 그대로 하면 되죠. 지금 포도당은 탄소 한 개당 산소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꼴이고 수소가 얹혀 있는데, 산소를 2개씩 가졌어. 아우, 땡 잡았어. 그럼 뭐야? 산화가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O2는 수소를 얻었네. 에이, 환원됐네. 자, 요 정도 예시를 했더니 어느새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빨리 구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어쨌든 여러분들 산화가 됐대. 그러면 환원제야, 산화제야? 환원제죠. 그래서 환원제에는 포도당 C6H12O6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아하, 산화제는 환원된 바로 O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죠? 자, 결국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을 봤는데 산화가 있으면 항상 환원이 존재했어. 그리고 산화제가 있으면 항상 환원제가 존재했죠. 즉,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한쪽만 일어난다? 아니죠. 그치? 동시에 일어난다. 여기에 산화가 일어났어? 그럼 반드시 환원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당연한 얘기야. 전자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을 뿌렸어. 죽는 놈도 있겠지. 물론 다시 죽은 놈한테 내가 다시 받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내가 돈을 뿌리면 돈을 주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는 전자에 의한 거 한번 봅시다. 전자에 의한 거. 아까 얘기했죠? 자, 산화라는 건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야, 얻는 반응이야? 자, 쉽게 먼저 원리부터 들어가자. 산소를 만났어.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3.5야. 힘 열났어요. 어떻게 전자 가지세요? 예, 전자를 뺏겼어요. 오케이.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는 반응 또는 뺏기는 반응. 그쵸? 전자를 뺏기는 반응이 바로 산화가 되는 겁니다. 환원은 반대라 그랬죠?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얻는 반응 또는 전기 음성도가 강하니까 뺏는 반응이 되겠죠. 그쵸? 선생님 계속 전기 음성도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산화수가 전기 음성도랑 관련이 있어요. 요거 다음에 산화수 할 텐데 전기 음성도랑 관련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 전까지 제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몇 가지에 대한 전기음성도는 좀 외우고 들어가라고. 물론 문제에서 전기음성도 묻진 않아요. 근데 알면 편하다고. 알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전자니까요.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분해봐야겠죠? 자, 지금 봤더니 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잃었네. 전자를 잃었어? 산화. 그쵸? 자, 이것도 뭐 산화 하니까 또 혀꺼야죠. 산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네. 자, 아연 있어요. 아연 보니까 어때? 전자를 잃은 반응이죠? 전자를 잃은 반응인가 마찬가지로 산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철은 어때요? 철은 이온이었어. 근데 전자를 얻어서 철이 됐죠. 환원. 자, 구분 잘 되죠? 그럼 우리가 한번 반응식도 만들어보자. 산화가 될 거래. 그럼 전자를 얻어야 돼, 잃어야 돼? 전자 잃어야 돼. 그럼 마그네슘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Mg 2 플러스 되고 2 플러스라는 건 전자 몇 개 잃었다는 얘기지? 2개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와, 뭔가 우리 되게 전문적으로 보인다, 그치? 좋아. 환원입니다. 환원은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자, Al3 플러스야. 아이, 쪼잔하게 전자 1개 얻을 거야? 2개 얻을 거야? 3개 정도는 얻어줘야지 알루미늄이지. 자, 그러면 플러스 3개의 전자를 얻었어요. 그럼 뭐가 돼?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환원 반응이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은입니다. 은은 여러분들 이온이 되면은 몇 플러스가 될까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했어. 중학교 때 뭐 했니? 염화, 은, 앙금 반응했었죠. 흰색 앙금. 염화, 은, AgCl. 자, AgCl이야. 이 Cl이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원래. Cl 마이너스. 그럼 얘는 플러스 1이겠지? 즉 Ag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 하나 뺏기는 거죠. 산화 반응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뭐를 해야겠어요? 이거 정리 한번 하고 대망의 산화수 한번 들어가야죠. 자, 정리 한번 봅시다. 산화될 때 무슨 전자수와 환원될 때 무슨 전자수 해놓고 아리송한 말을 적어놨어. 자, 산화될 때는 일단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잃겠죠. 산화될 때 잃는 전자수. 그리고 환원될 때는 전자를 얻겠죠. 얻는 전자수.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부호가 있어. 이게 뭘까? 자, 여러분들 전자라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고 에너지가 공짜로 생겨? 안 생기죠. 결국 그 안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돈을 뿌리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돈은 누가 나한테 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인 거죠. 즉 산화가 될 때 잃는 전자수와 그 다음에 환원될 때 얻는 전자수는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선생님이 굳이 적은 이유는요. 이런 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요. 화학 반응식을 꾸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몄어. 맞아. 근데 함정이 있다는 거죠. 산화될 때 잃는 전자수와 환원될 때 얻는 전자수가 틀리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개수를 바꿔서 맞춰줘야 됩니다. 분명히 간단한 개수로 했는데 맞았어. 그럼 이 반응은 아닌가? 근데 그 반응이 아닌 거야. 왜? 산화될 때 잃은 전자수와 환원되면서 얻은 전자수가 틀려. 그럼 어떻게 돼? 개수의 배수를 해줘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거는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일단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훑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무슨 강의니까? 개념 강의니까. 자, 이제 대망의 산화수에 대해서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산화수라는 거 보면요. 산화 또는 환원되었는지의 정도를 나타냈대. 뭐로 나타냈다는 거야? 산화수. 수치로 나타냈다. 숫자로 나타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치 또는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산화가 됐대. 산화가 됐다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우리 전에 했었지, 암기. 그치? 플러스의 전화로 표시하는 겁니다. 왜? 전자를 뺏겼으니까. 그리고 환원되었다면 당연히 마이너스의 전화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천천히 스텝 밟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산화수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 아까부터 전기음성도 하면서 내가 막 징징징징 됐어. 그게 요것 때문에 그래. 전기음성도가 크면 전자를 막 세게 막 당긴다고, 내가 갖는다고 막 우긴다고. 그쵸? 그러면 줘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즉 전기음성도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모두 가진다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공유전자쌍, 공유결합의 전자쌍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전기음성도가 센 놈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전자쌍을 줘버리진 않습니다. 줘버리진 못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가 있어. 그럼 H 플러스, 그 다음에 O,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진 못해. 그지? 하지만 분명히 H2O 결합에서 전자쌍은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더 가깝게 가 있을 거라고. 그죠? 자, 이렇게 가 있는데 편의상 실제로는 그냥 치우쳐져 있지만 편의상 완전히 가졌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야. 그렇게 가정을 하면 걔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각 원자가 가지는 전하가 그 원자의 산화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예를 들을 건데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CO2가 있어요. CO2가 있으면 이놈은 어떻게 돼 있니? 이놈은 C 해놓고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결합들의 전자쌍들이 눈에 보여요? 네,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전자쌍들이 보이는데 전자쌍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전자쌍들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 왜? 산소의 전기음성보다 더 세니까. 하지만 치우쳐졌을 뿐 이온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줘버린다고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산소 E-가 있고 탄소 4+가 되고 산소 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탄소는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산화와 환원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건데 본인이 보고 더 어려워해. 그럼 안 돼. 알겠지? 잘 따라와야 돼. 분명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MgCl2야. MgCl2. 이거 어떻게 결합되는 거야? 이건 이온 결합이니까 그냥 딱 떨어지네. 그쵸? Mge+나 Mge+, 그리고 Cl은 Cl-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면 Mg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고 있는 거고 Cl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고 있는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빵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NaH입니다. Na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H는 H 플러스 아닌가요? 아니죠. Na는 나트륨은 전기음성도가 0.95, 수소는 2.1이죠. 그럴 때는 전자쌍이 수소 쪽으로 갔겠네, 완전히. 그쵸? 즉, 얘가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그리고 H2O예요. H2O면 당연히 수소가 전자를 산소 쪽으로 뺏겼겠지. 산소의 전하수 O, E-.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을 갖는 거죠. 플러스 1인데 두 개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두 개에서 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H2O2야. 산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가 되면 곤란한 상황이 돼요. 왜? 두 개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4란 얘기죠. 그럼 수소 하나당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잃을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탄소가 양보해야겠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을 그대로 갖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결국엔 0이 되겠죠. 그쵸? 자, OF2. 요새 뜨는 물질이야. 요새 뜨는 물질. 왜? 우리가 이제 배우면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서는 양수가 나와. 왜? 플로린은 전기음성도가 몇이에요? 4.0 대빵이죠? 전자를 됐다 잘 땡겨. 산소에 있는 전자까지도 땡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요, 플로린이 전자를 먹게 되는데 플로린 전자 몇 개만 먹으면 돼? 한 개씩만 먹으면 되죠. 그쵸? 17쪽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채워줘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 계산하다 보니까 공통된 게 있어. 어떻게 했어요? 합쳐서 다 0을 만들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H3에서 N과 H를 보면, 질소와 수소를 보면 전기음성도는 질소가 강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값은 질소가 가질 테고 수소는 플러스 같겠죠? 질소 몇을 갖는지 감이 안 와. 괜찮아. 수소 보면 되잖아. 수소는 플러스 몇 밖에 안 돼? 플러스 1밖에 안 되죠.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고,
그쵸? 그럼 플러스 1이니까 3개가 있어? 플러스 3이야. 그럼 질소는 몇이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이거밖에 안 되겠지. 자, CO2입니다. 아까 했었죠? 산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가 2개 있는데 0이 돼야 되니까 탄소는 플러스 4가 돼야겠죠. CH4. 자, 탄소 2.5. 그 다음에 수소 2.1. 누가 세? 탄소가 세죠? 물론 여러분들 CH4 이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 무극성이잖아요. 무극성 문제잖아요. 이런 거 아니야. 결합 안 해. 어쨌든 극성 결합이죠.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소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수소는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0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자, 대부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복잡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복잡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알려줄 겁니다. 자, 어쨌든 산화수는 결합하는 원자의 지금 무엇을 따졌어요? 그렇지. 전기 음성도를 따졌죠.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같은 원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산화수가. 그렇죠? 자, 만약에 나랑 만났는데 이놈이 나보다 전기 음성도가 세. 그럼 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나보다 약해. 으이씨. 마이너스가 되겠죠. 같은 놈도 바뀔 수 있어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산화수를 정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얘기 들으면 되게 쉬워져. 산화수가 정말 쉬워져.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건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합니다. 유행!